안녕하십니까. 집중 인터뷰 이 사람의 임정섭입니다. 어제가 바로 민족 고유의 대명절 설 명절이었는데요. 오랜만에 만난 가족과 친지 여러분과 함께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집중 인터뷰 이 사람 오늘 이 시간에는요. 설 명절을 맞아서 조금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정에서도 사실 설 명절 전에 택배를 많이 보내고 또 택배를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어쩌면 댁내 가정에서 한번 마주쳤을 수도 있을 그런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명절 때마다 쏟아지는 택배 물량을 배송하느라 하루 종일 숨 돌릴 틈도 없는 분들 중에 한 분입니다. 바로 집배원, 광주 우체국에서 근무하고 계신 국중신 집배원과 오늘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이 방송을 보고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먼저 본인 소개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우체국에 입사한 지 15년 되었고요. 광주 우체국에서 집배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국중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광주 우체국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벌써 15년이나 되셨군요. 15년 정도 되면은 그 우체국이 좀 베테랑인가요? 아니면은 아직도 좀 한참 멀었나요? 이제 정년이 12년 남은 거니까 아마 네. 중간에서 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서 위까지 이제 올라가셨고, 예. 근데 이 설 명절이나 그 추석 같은 때가 되면은 말 그대로 이제 우체국이나 택배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죠. 네, 이제 추석이나 설 명절 때가 되면 우리 우체국 직원들한테는 지옥이 따로 없죠. 네. 평상시 통상 우편물이나 등기 물량은 변동이 없는데 예. 문제는 택배이거든요. 이게 명절 때가 되면 택배 물량이 4배 정도로 급등을 해요. 평소 때보다. 예. 예. 저희 우체국에 도착하는 택배 물량이 평소에는 2,000통에서 3,000통 정도 되는데 예. 이제 명절 시작 전 2주 전부터는 10,000통에서 12,000통까지 와. 되니까 개인별 편차는 있겠지만 예. 1인당 거의 100여 건씩은 배달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하루에 100개 정도의 택배를 네. 배송을 해야 되는 거군요. 예. 와, 엄청난데. 그러면은 그 설 명절 같은 경우나 아니면 뭐 추석 명절 같은 경우는 보통 그 명절 2주 전을 잡습니까? 그 특별 배송 기간으로? 예. 2주 전부터 명절 특별 소통 기간이라는 걸 설정을 하고요. 우체국 자체적으로 정하는군요. 예. 평상시에는 저희 직원들이 7시에 출근을 해서 예. 8시에 출근을 해서 네네. 9시면 배달 업무를 시작을 하고 예. 개인마다 다르긴 하지만 4시 정도면 배달 업무가 끝나요. 네. 그래서 귀국을 해서 내일 나갈 우편물을 순서대로 구분을 하면 하루 일과가 끝나는데 우체국이니까 또 귀국이라는 표현을 쓰는군요. 예. 네. 귀국. 네네네. 귀국을 해서 예. 내일 나갈 우편물을 순서대로 구분하면 하루 일과가 끝나는데 이제 명절 때가 되면 전체 직원들이 7시에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네. 당일 도착한 택배를 각 동별로 구분을 하고 예. 동별 우체국에다가 이렇게 실어 보내면 이제 그때부터 배달 업무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 자신의 배달 업무가 끝나면 예. 이제 자기 구역에 도착한 택배 물량을 다 모두 배달을 해야 되고 네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옆에 동료들 택배가 남아있으면 네네네. 그곳으로 지원을 가서 그분들 도와주기도 우편물까지 다 배달을 해야 예. 귀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귀국을 해서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순서대로 내일 배달 나갈 우편물을 순서대로 구분을 해야 하루 일과가 끝나기 때문에 밤 10시를 넘길 때가 많죠. 아이고. 네. 그럼 한 2주 정도는 거의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그 빨라야 이제 10시에 들어가는 거고, 보통 11시, 12시를 넘기는 경우도 있겠군요, 그러면. 그렇죠. 100개를 그날 안에, 그럼 한 100개 정도 되는 분량을 그날 안에 다 맞춰야지 다음날 또 배송이 가능하겠죠. 계속 밀리게 되니까. 명절 택배 같은 경우는 네. 과일 상자나 고기, 생선 같은 종류의 택배가 많기 때문에 네. 상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00%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명절 택배 대부분이 네. 부피가 크고 무게가 장난이 아니다 보니까 네네. 오토바이에 많이 실어도 10개를 실지를 못하거든요. 예. 그러면 각 동별 우체국에 택배를 쌓아놓고 이렇게
왕복을 10여 차례 해야 하루 택배 배달 일과가 끝나는 거죠. 네. 우체국 집배원들은 다 오토바이만 이용을 하나요? 이제 택배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약 10여 분이 계셔요. 아, 택배 기사분들이 또 예. 따로 계신가요? 예, 따로 계시는데 우체국 내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예. 10여 분이 계시는데 네. 저희들 이렇게 집배원들 그분이 모두 택배 물량을 소화할 수가 없으니까 네네. 저희들이 평상시에도 지원을 하고 또 명절 때는 저희들이 이제 거의 도맡다시피 도맡아서 하고 오토바이로. 하는 거죠. 예. 아, 그 택배 기사분들은 그럼 우체국 자체적으로 직원인가요? 아니면 고용을 따로 하신 분들인가요? 저희들 직원이 10분이 계시고 예. 또 위탁을 준다고 하죠. 아. 네, 위탁업체 택배 직원이 네. 한 11분 정도 계십니다. 예, 광주 우체국만. 네, 예.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아무래도 명절이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무거운 것도 있고 또 무거운 것 말고도 또 상한 음식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이시겠어요? 배달 직접 하는데. 이게 택배를 들고 가면 네. 집에 항상 고객님들이 계시면 좋은데 예, 예. 안 계시거나 네. 또 전화를 안 받으시거나 예. 이렇게 되면 예. 난감할 때가 많죠. 그렇죠. 예. 이 전화 통화가 되면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비실에 배달을 해달라 요구를 대부분 요즘 하시면 그렇게 하죠. 예. 아파트 경비 아저씨에게 부탁드려서 경비실에 네. 배달을 하는 경우가 많고 네. 또 이제 아파트가 아닌 주택 같은 경우는 정말 난감하죠. 이게 배달이 안 되면 그렇죠. 다시 이렇게 갖고 와야 되니까. 예. 가져와서 내일 다시 와야 되니까 예. 상할 우려도 있고 예. 또 흠집이 날 우려도 있고 이러니까 신경이 상당히 많이 예. 쓰이는 경우가 되죠. 보면은 오기 전에 그 SNS 그 톡으로 문자가 오더라고요.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어떤 집배원이 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네. 그런 시스템 때문에 더 많이 좋아진 거 아닌가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즘 인터넷이나 핸드폰이 보편화되다 보니까 네네네. 편한 점도 있죠. 예. 택배나 등기 일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배달 나가기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카톡 문자로 네네네네. 일단 전송이 예, 가거든요. 전송이 되고. 이제 배달을 하다 보면 조금 늦는 경우가 생기면 왜 늦게 오느냐. 아, 그 시간 안에 딱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렇죠. 예. 왜 늦게 오느냐. 또 음. 자신의 일정이 네. 그 시간이 안 되니까 다른 시간에 네, 가져다 네, 달라. 아니면 네, 네. 주소를 다른 곳으로 전송을 해달라. 아.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걸 다 들어드리면 좋은데 안 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럴 경우에는 고객님들이 이제 항의를 하시죠. 이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좀 힘도 빠지고 네.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예. 요즘에는 저희들을 사칭하는 범죄가 좀 네? 있다 보니까 어떤 택배 왔다고 택배 하는, 기사라는 네, 네. 이렇게 사칭을 하고 예, 예. 문을 열어달라 해서 그렇죠. 예. 강도로 돌변을 해서 이렇게 그런 범죄가 좀 종종 발생을 하다 보니까 네, 네. 예, 문을 잘 안 열어주세요. 아. 예, 제가 그다지 인상이 이렇게 네. 싹 좋은 편은 아니라 네, 네, 네. 예, 특히나 아이들이 문을 좀 안 열어주는데 네. 이제 등기 같은 경우 네. 이렇게 뭐 경비실이나 다른 곳에 네. 맡길 수 있는 등기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는 등기가 있거든요. 아, 뭐 확인을 받아야 되는. 직접 네. 서명을 받아야 네, 되는 네, 네. 등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음 날 다시 와야 되니까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이 뭐 화를 내거나 그렇죠. 예. 뭐 불친절하게 하거나 이렇게 되면 바로 요즘 고객님들은 이렇게 네. 민원을 이렇게 올리시거나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인의 감정을 그대로 좀 막 바로바로 드러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리고 원래 그래서도 안 되고요. 아, 그나저나 이렇게 이제 명절 때가 되면 2주 동안은 정말 집은 그냥 잠만 자는 곳 이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잔뜩 피곤하다 보면 잠도 잘 안 와요. 아, 그 시간마저도. 예. 예.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녹초가 되는 예, 경우가 예. 허다하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하고는 거의 대화도 하기 힘들고 그 한 2주 동안은. 예, 예. 7시에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출근 시간이 한 3, 40분 정도 되니까 네. 적어도 일어나려면 5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예, 예, 예. 그래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은 거의 잠만 자고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죠. 그래, 10시, 11시 마치면 너 집에 들어가 씻고 어쩌고 네. 하면 또 12시 넘기고 또 아침에 5시부터 또 일어나서 씻고 나와야 되니까 네. 평균 수면 시간이 한 너댓 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2주 동안은. 그렇죠. 예. 네. 아휴, 그러면은 피곤하니까 위험하시겠어요. 아무래도 또 졸리기도 할 테고. 아무래도 오토바이를 타고 업무를 하다 보니까 네. 사고 위험은 많죠. 뭐 골목길 운행을 하다가 아이들이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다반사죠. 그렇죠. 예. 저희들이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는 네. 뭐 저도 여러 번 겪은 사고이죠. 지난 10년간 집배원들 사망 사고가 네. 76건이 발생을 했어요. 전국적으로요? 아니면 네, 전국적으로. 네. 1년에 7, 8명이 돌아가신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토바이를 타고 네. 배달 업무를 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닐까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지금 광주우체국에서는 몇 분 정도나 근무를 하고 계시나요? 전체 광주우체국 근무하고 있는 전체 인원은 250여 명 정도 되고요. 네네. 그중에 집배원은 120여 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광주 전체에 저희 국 같은 규모의 우체국이 저희 국을 포함해서 4개 우체국이 있는데요. 아, 네. 뭐 저희 국과 같은 규모의 예.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되어 국중신 있습니다. 집배원께서는 지금 어느 동 관할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방림동 담당하고 있습니다. 방림동. 예. 지금 방림동. 그 집배원이 한 120분 정도 전체 직원 중에 이제 절반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 좀 그 규모를 치자면은 다른 나라와 좀 비교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많이 적은 편인가요? 어떤가요? 근로 시간을 먼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예, 같아요. OECD 회원국 집배원의 노동 시간이 네. 1,700여 시간 돼요. 음. 근데 우리나라 집배원들의 1년 평균 노동 시간이 3,200시간이죠. 1.8배인 거죠. 네. 하루 노동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12시간에서 13시간 되는데 네. 이것은 전적으로 절대 인력 부족에서 한 거거든요. 네. 저희들이 일본 우체국 노동자들과 교류를 하는데 네네. 그분들이 5월이 되면 광주 정신을 기린다고 해서 매년 방문을 하십니다. 아, 일본 우체국 집배원들이요? 예. 네. 이제 그분들 말을 들어보면 예. 일본 집배원 노동자들의 수가 15만 명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15만 명이요? 우리나라는 몇 명? 우리나라 집배원 수는 15,000명이 겨우 넘어요. 15,000명이 한 10배 차이가 예. 나는군요. 그리고 인구로 일본 치자면은- 인구가 1억 3천에 이르고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정도니까 비율로 따지더라도 20% 정도인 거죠. 기본적으로 숫자적으로 대비를 해봤을 때도 일본의 네. 집배원에 비해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네. 수치다. 근데 이렇게 절대 인력이 부족하니까 네. 노동 시간은 늘어나게 되고 그렇죠. 또 예. 노동 강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네. 더 높아지게 예. 되는 건데 최근 토요 택배가 재개가 되면서 토요일 근무 시간까지 여기에 더 환산하게 되면 아, 그렇죠. 노동 강도와 예. 근로 시간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예. 토역 택배 말씀을 하셨으니까 조금 더 얘기를 좀 들어보기로 할 텐데 사실은 받는 입장에서 보면은 토요일에도 받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좋은 생각인데 근데 막상 또 집배원의 입장에서는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작년부터 없어졌다가 다시 생긴 건가요, 이게? 토요 택배 업무가? 저희들이 원체 힘드니까 예. 토요 택배를 그만하자고 몇 년 전부터 네네. 주 5일제를 시작하자고 몇 년 네네. 전부터 예. 요구를 했죠. 예. 그러다가
작년에 노동조합과 우정사업본부가 합의를 해서 토요 택배를 중단하기로 하고 1년여를 이어오다가 작년 10월 달부터 토요 택배를 재개하게 됐죠. 그랬죠. 예. 근데 왜 1년 동안 안 하다가 다시 하게 됐을까요? 이제 계속되는 우편 사업의 적자를 이유를 하는데요. 예. 지난 4년 동안 우편 사업이 계속 적자를 냈어요. 네. 토요 택배를 해야만이 이 우편 사업의 적자를 메울 수가 있다. 네네. 이런 건데 우체국 업무가 우편 사업만 있는 게 아니라 보험 업무, 금융 업무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 이 두 사업은 계속 흑자를 내왔어요. 예전에는 우편 사업에서 발생한 적자를 우편과 보험에서 난 흑자로 보전을 했거든요. 아, 금융 쪽에서. 네. 네네네. 근데 한미 FTA가 체결되고 난 다음에 예. 우편과 보험, 금융 이 분야의 회계를 분리를 했어요. 아, 서로 지원이 안 되는군요. 그럼. 예, 그래서 우편 사업에 발생한 적자를 보전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아, 네. 이제 제 생각은 우편 사업은 공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영역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수익성을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만은 네. 수익성을 내고자 한다라면 우편 요금을 현실화한다든지 아니면 독립예청을 신설을 해서 자금의 운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지금 당장 하기 쉬운 방식 즉 일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이제 10월부터 다시 이제 토요 택배 업무를 시작하게 됐는데 무엇보다도 집배원 여러분께서 가장 힘드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족들이 많이 걱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내도 바깥 일을 하니까 바깥 일을 하니까 뭐 다른 별말은 없는데 이제 무엇보다도 아이들한테 미안하죠. 아이들 성장 과정에서 제가 피곤하다, 일이 많다는 이유로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해주지를 못했어요. 네. 고민이 뭔지 또 친구 관계는 원만한지 또 성적은 어떻게 잘 나오는지 공부는 잘하는지 뭐 예. 자주 대화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지를 못한 게 미안하죠. 작년 1년 동안 이렇게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주중에는 제가 원체 피곤하다는 핑계도 대고 또 아이들도 야자다 뭐다 시간을 내기가 힘드니까 그렇죠. 예. 대화할 시간이 없었는데 토요일 이용해서 가족들하고 외식도 하고 네. 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고민과 부끄럽습니다만은 그때 돼서야 아이들 성적을 정확하게 아이들이 제가 엄하게 대하다 보니까 이제 말을 잘 안 하는군요. 저한테는 말을 안 하고 네. 있다가 이렇게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때서야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시간 동안 대화도 많이 하고 또 지난 10년 동안 가족들과 함께 야외에 나가서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아이고. 네. 이제 지난 1년 동안 그래도 가족들과 1박 2일로 야외도 나가고 그래서 돌이켜보면 지난 1년 토요일이 저한테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토요 택배를 저에게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좀 착잡했어요. 한편으로는 배신감도 좀 들었고요. 우체국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 중에는 근골격계 질환을 항상 앓고 계셔요. 조사를 한 거를 보니까 60% 이상이 치료를 요한 정도의 상황이다라고 나왔더라고요. 거기다 직업병이시겠죠, 아무래도. 네. 저 같은 경우도 만성적인 어깨 통증과 허리 통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지난 3년 전엔 명절 때 허리가 아픈데
빠질 수도 없고 예. 시간을 내서 병원을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참고 일을 했는데 결국에는 고장이 나더라고요. 아. 허리 시술을 받고 한 달 동안 일을 못하고 쉬어야만 했죠. 아, 네. 지금은 괜찮아지셨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이제 안고 가셔야 되는군요. 그렇죠. 네. 워낙에 노동 강도가 세다 보니까 네네. 노동 강도가 세다 보니까 이게 주중에 일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충분한 휴식을 취해줘야 네네. 다음 날을 또 기약을 할 수가 있는데. 노동은 예.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더라도 주중에는 워낙 그 시간을 내기가 힘들다 보니까 토요일 날 맞춰서 병원을 간다든지 개인 볼일을 경우가 가야 될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토요일밖에 시간이 안 나니까. 네. 만약에 그게 내가 토요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과 겹치게 되면 네네네. 병원을 가지 못하게 된다든지 개인 일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예. 조금 전에 열악한 환경과 조건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또 저희가 또 몰랐던 것 중에 하나가 집배원이나 우체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비정규직도 상당히 많고 무기계약 뭐 이런 고용 형태가 다양하더라고요. 네. 예. 저도 역시 우체국에 비정규직으로 입사를 했어요. 아, 처음에요. 예. 3년 8개월을 근무를 하다가 네. 정규직으로 됐는데요. 시간의 수당, tuk근 수당, 뭐 연가 수당 이게 전혀 받지 못하고 80만 원을 받으면서 2년 동안 근무를 했거든요. 네. 전국의 비정규직들이 이에 대해서 항의하고 똑같은 집배 업무를 하는데 그런 대우를 그렇죠. 받으셨다는 얘기죠. 예. 노동청에다가 제소를 해서 밀림 원급도 받아내고 지금 현재 봉급 체계, 노동법에 맞는 봉급 체계를 내는 성과도 냈죠. 현재 우리 광주우체국의 비정규직이 우정실무원, 택배원, 그리고 상시위탁 집배원 이렇게 비정규직이 약 20여 명 정도 존재를 합니다. 아, 네. 예. 상시위탁 집배원 경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규직과 똑같이 일을 해요. 네네. 정규직이 하던 구역을 상시위탁 집배원이 와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순환 복무라고 하는데 제가 상시위탁 집배원의 구역을 가서 배달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똑같이 동일하게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 임금의 60에서 7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임금을 네네. 받고 생활을 하고 있죠. 근데 그분들의 소원은 오직 하나인 거죠. 정규직이 되는 것. 그렇죠. 이것 하나 바라보면서 온갖 차별이나 고통을 감내하면서 생활하는 후배들 보면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앞으로 또 많은 분이 관심을 또 그 분야에 또 가지셔야 되겠고 또 함께 또 노력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열악한 조건에서 정말 힘든 일들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곡중신 집배원께서 또 15년의 세월을 바쳤던 것은 현장에서 그만큼 또 보람을 느끼는 어떤 게 있었기 때문에 꾸준히 이렇게 해오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배달을 하다 보면 네. 예, 추운데 고생하신다. 이런 그렇죠. 네. 따뜻한 말 한마디. 예. 한마디가 저희들한테는 보람인 거죠. 저를 포함해서 집배원이 있으니까 여러저러한 공적 업무를 담당한다는 자부심도 있고요. 이제 요즘 연세가 되신 분들은 날이 추우니까 따뜻한 커피를 준비해 놓으셨다가 네. 저희들이 가는 시간대에 맞춰서 네. 날도 추운데 고생하신다 하면서 네. 주시는데 그때는 진짜 잠시나마 피로도 네. 있고 예. 보람도 느끼죠. 아유, 그런 따뜻한 한마디 한마디 참 쉬운 일인데 그 한마디 건네기가 참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또 우리가 그만큼 또 각박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지금 이제부터 이제 설 명절까지 딱 제일 바쁜 시간이잖아요. 그럼 식사도 제대로 하실까 모르겠어요? 이렇게 업무가 몰릴 때는 네. 밥 먹는 시간까지도 아껴질 그럴 것 수밖에 같아요. 없어요. 예. 저 같은 경우도 밥 점심을 1시 정도에 먹는데 네.
12시에 밥을 먹게 되면 손님들이 원체 많으니까 예. 밥 나온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식당에? 예, 예, 밥 예. 나온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1시 정도에 가서 손님이 어느 정도 빠지는 시간에 네. 가서 밥을 먹게 되는데 음, 밥을 시켜놓고 밥 나오는 시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네. 그러니까 여유 시간이 있으니까 네. 그 주변 배달을 하는 거죠. 아, 그 밥 나오는 시간에 네. 10분에서 15분을 그것도 아까워서 네, 그래서- 명절 때는 예, 예. 그렇게 돌리고 밥이 나오면 밥을 밥 먹고 바로 나가고. 바로 나가서 다시 배달을 하고. 네, 그렇게 해야 제 시간에 퇴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올해는 또 특히나 총선이 있어서 더 바쁘시겠어요, 그러면? 명절 기간은 2주잖아요. 예, 예. 총선은 지금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네. 선거가 가장 힘든 엄청나게 스트레스겠군요. 시간이죠. 예. 이게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네네. 이 후보 저 후보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배달이 잘못되면 바로 민원이 아, 중점 그런 민원이 것도 뜨는 있겠군요. 예. 신경 쓰이는 것도 많고 예. 또 후보들이 자기를 선전하기 위해서 내는 홍보물도 워낙 물량이 방대하고 또 나오는 후보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거 때가 저희 집배들한테는 상당히 힘든 기간이 됩니다. 와, 그러면 이번 한 달이 아니라 앞으로 4월까지 엄청난 고생을 하시겠군요. 예.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는 거를 저희가 또 알았고, 그러면 이제 끝으로 전국에 계시는 집배원 여러분을 대표해서 한 말씀 좀 하시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우리들의 주장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우리 전국의 많은 집배원들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면서 장시간 중노동을 하고 있고 그중에 또 비정규직 우리 후배들은 이중의 고통을 강요당하는 상황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저희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보내주시고 그럴 때마다 힘이 나지만 저희들의 열악한 환경과 조건을 개선하는 데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나오시기에 상당히 좀 결심하기도 힘드셨을 텐데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예, 또 명절 잘 보내시고 또 건강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집중 인터뷰 이 사람은 국준신 집배원과 함께 집배원에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그런 얘기들을 들어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집배원이 보다 안전한 근무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응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집배원 만나면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는 더 하는 그런 여유 정도는 가질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은 설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집중 인터뷰 이 사람 오늘 시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전국의 많은 집배원들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면서 장시간 중노동을 하고 있고 그중에 또 비정규직 우리 후배들은 이중의 고통을 강요당하는 상황에서 저희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보내주시고 그럴 때마다 힘이 나지만 저희들의 열악한 환경과 조건을 개선하는 데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